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커머스의 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커머스란 다음의 순서로 첫 번째 개념, 유형, 트렌드 및 통계, 장단점, 이커머스 시작하기 순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커머스의 개념 전자, 일렉트로닉 플러스 커머스, 상업을 이커머스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 상거래입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뜻하며 의류 및 기타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 쇼핑몰 및 사이버 보안부터 호텔 예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커머스의 유형. 이커머스의 유형은 크게 관련 당사자별로 이커머스 비즈니스 분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분류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B2C, B2B, C2C, C2B, B2G, G2B 다양하게 있죠. 참 단어만 이렇게 봐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비즈니스 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실제 제품, 서비스, 디지털 제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련 당사자별 이커머스 비즈니스 분류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B2C,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B2C, 기업이 소비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판매자가 브랜드에서 제품을 보내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B,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입니다.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기업 단위이기 때문에 거래의 주체가 되는 서비스나 물품 규모나 수량 단위가 꽤 큰 편입니다. B2B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도매업체, 원자재 제조업체, 서비스 공급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야놀자 플랫폼 있죠. 이 야놀자 기업 플랫폼과 그 다음에 호텔의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C2C,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비즈니스 모델은 전자 상거래가 부상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들이 있습니다. 저도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집안에서 불필요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다른 분들한테 판매하려고 당근마켓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뜻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D, C2B,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입니다. 소비자가 주체가 돼서 기업과 상거래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팔도 비빔면에서
액상 스프 양념장을 따로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어떤 그 팔도 비빔면에서 응답하여 소비자 청원을 들어서 하나 더라는 어떤 유통이 생기게 되었죠. 이런 것처럼 소비자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기업이 어떤 영업이 마케팅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알리바바 계열의 온라인 쇼핑몰 티몰닷컴은 에어컨 브랜드 옥스와 C2B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앞서 소개한 방식과 유사했는데요. 기능, 색상, 가격을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항목을 결합해 그에 맞는 제품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11년 6월 2일 출시, 판매 시작 48시간 만에 초도 물량인 1만 1000대가 모두 매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거래를 C2B라 합니다. B2G,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과 정부 간의 상거래입니다. 식자재를 학교에 납품하거나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사기업하는 것, 정부 부처의 건물 공사를 사기업이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G2B는 정부와 기업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G2B 모델은 정부가 기업을 위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라장터 사이트인데 g2b.gov.kr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하지만 나라장터와 같은 것은 B2G와 G2B가 혼용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에 의한 분류. 첫 번째, 실제 제품. 온라인으로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매우 일반적이며 사람들이 이커머스에 대해 말할 때 종종 언급되는 유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제품을 우리가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유형이 실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 프리랜서 고용에서부터 영화 스트리밍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를 서비스의 형태라고 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제품. 디지털 제품은 어떤 제품을 보이는 유형의 제품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제품과 서비스 사이에 있는 세 번째 유형은 디지털 제품입니다. 디지털 제품에는 소프트웨어, 음악 파일, 비디오 게임과 같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포토샵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멜론처럼 음악 파일을 구매를 하거나 이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어떤 구매 방식을 디지털 제품이라 합니다. 세 번째, 이커머스의 트렌드 및 통계. 이커머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무료 배송인 것 같습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빠르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커머스에서 이제는 성공하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려책은 바로 무료 배송입니다. 소비자 중 85%가 빠른 배송보다는 무료 배송을 선호하고 있고, 무료 배송 시 온라인 거래가 30%더 많아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 쇼핑을 편안하게 즐기는 쇼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43%의 쇼핑객이 온라인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 중에 44%의 쇼핑객이 새로운 브랜드의 제품에 또는 서비스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은 고품질 제품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에 대한 어떤 영상뿐만 아니라 그 영상에 해당하는 고품질 이미지, 그리고 또 그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커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SNS입니다. 어떤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겠죠. 이러한 어떤 미국 쇼핑객의 49%가 페이스북에서 신제품을 찾고 있는 현실에서 보듯이 이커머스에서의 어떤 SNS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커머스의 트렌드 및 통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 규모 및 이용률 추이를 보시면 2017년 10%에서 2023년 22%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추이는 2013년 38조에서 2022년 209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이거는 전 세계 리테일 시장 대비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평균은 16.3%인데 한국은 35.8%, 전 세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비중이 35.8%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 평균 16.3%의 거의 2배 이상이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1등입니다. 중국이 27.3%, 미국이 20.3%, 영국이 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이나 그런 데서 약간 일본이 10.4%에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규모로 봤을 때 1등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 대한민국의 한 8배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한국, 일본 순으로 시장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이커머스 판매액 중 과거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에서 모바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봤을 때 글로벌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에서 63%에서 2020년 66.3%로 증가하였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1월 달에는 71.6%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소비자의 어떤 변화에 따른 모바일 쇼핑의 극대화된 어떤 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의 확장과 그리고 모바일 쇼핑 소매 업태의 변화로 인한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이커머스 기업별 점유율인데 작년 최대 실적을 낸 쿠팡, 그리고 사업 확장하는 네이버, 10조 몸값을 노리는 쓱닷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커머스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떤 이익 구조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커머스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커머스의 장점. 먼저 이커머스의 장점,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낮은 투자 및 운영 비용. 컴퓨터랑 온라인 그리고 제품 사진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죠. 그리고 24시간 운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고객의 확보, 글로벌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고객을 위한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그리고 간편한 확장, 배송의 편리성, 가격의 경쟁력. 오프라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시대에서 소비자의 어떤 감성이라든가 소비자의 편의성, 소비자의 정확성, 모든 것에서 어떤 이커머스의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커머스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객과 상호작용하기 어려움, 반품의 문제, 엄청난 경쟁.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다양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커머스를 시작할 때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온라인 판매할 제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디자인한다. 여기에는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그래서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문이 오면 제조업체를 찾고, 네 번째는 배송업체를 찾고, 그 다음에 결제업체를 찾습니다. 이렇게 5단계의 어떤 이커머스의 경로를 저희가 잘 구축해서 이커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커머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또 뉴커머스라는 것이 등장하였습니다. 참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배워도 계속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제품, 또 새로운 유형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커머스란 무엇이고 뉴커머스의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커머스란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여 이커머스 3.0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가 새로운 소비혁명, 뉴커머스를 불러왔는데요. 이제 신선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쇼핑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 배달료 3, 4천 원을 지불하고 2, 3만 원짜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흔해졌습니다. 도심 핵심 상권 소매점과 음식점이 활기를 잃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리테일 아포칼립스, 소매업의 종말을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커머스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환경 발달로 새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뉴커머스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커머스에는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 커머스, 퀵커머스, 풀필먼트 서비스, B2C, 참 다양해 많습니다. 이런 어떤 다양성에서 우리가 소매 유통의 소매 업체의 변화와 앞으로의 기회를 어떻게 소매 업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유형을 잘 알고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TV 홈쇼핑 24시간 진행 중 쇼핑 호스트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 이커머스와 AR, VR 등 실감형 기술이 결합해 쇼핑 정보를 한층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방송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어떤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라이브한 어떤 판매 방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의 전망을 보시면 2020년에는 3조였지만 2023년에는 10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 전, 뭐 한 3, 4년 전에 동대문에 왕들이 와갖고 어떤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쇼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장 규모가 거의 2배로 늘어났고 1년 단위로는 거의 또 2배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키커머스입니다. 배송 서비스입니다. 배송 서비스는 이커머스의 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커머스 경쟁력을 짓는 중 가장 중요한 즉시 당일 배송을 도입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즉시 당일 배송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로켓 배송, 쿠팡의 로켓 배송, 그리고 쓱싹 새벽 배송.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벽 배송의 시장 규모는 2019년도 8천억에서 2023년 11조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매출의 성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새벽 배송과 키커머스의 시장 규모를 보면 키커머스의 어떤 시장 안에서 새벽 배송의 중요성, 성장 속도가 두드러진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크리에이터 커머스. 이 커머스 3.0 시대의 핵심은 개인화입니다. 어떤 인플루언서나 아티스트가 온라인에 상점을 열고 자신만의 콘텐츠나 팬덤을 활용해 판매하는 플랫폼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머천다이징을 직접 하거나 플랫폼 업체들이 주문 접수부터 상품 제작, 배송 등 전체 서비스를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작년 3월에 런칭한 마블샵입니다. 현재 입점 셀러 2만여 명, 신청자 4만여 명, 상품 수는 20만 개를 돌파했고, 그리고 6월 거래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900% 이상 신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경 연이은 투자로 성공하여 투자금 12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저도 잘 이걸 모르는 어떤 플랫폼인데요. 이런 것처럼 이커머스 시대를 지나 또 유커머스의 등장, 그리고 이로 인한 MZ세대의 어떤 왕성한 활동력으로 새로운 어떤 유통구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풀빌먼트 서비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문한 상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소상공인들, 특히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조업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DNC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완도에서 전복을 주문하면 완도에 계신 분이 신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물류창고에서 센터를 이동을 해서 이 나머지 전 과정을 쿠팡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당일 하루 지나서 완도의 전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서비스를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물류 일괄의 어떤 혁명적인 서비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본 새벽 배송, 아까 여기 보신 새벽 배송,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서 어떤 새벽 배송이 신선 제품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듯이
이러한 어떤 농수산물이나 어떤 소공인 상상 제품들이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어떤 서비스가 처리됨으로써 굉장한 또 경쟁력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D2C,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2C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요. 이거는 어떤 소공인, 공산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전 세계 어디든 내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이 D2C 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나이키가 아마존에서 탈퇴를 하고 나이키가 직접 어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에서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하는 방식입니다. 벤더사, 총판, 유통사, 소매점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브랜드가 직접 소비자한다는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D2C의 어떤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을 팬으로 만든 D2C의 4가지 특징. D2C의 가장 큰 핵심 강점은 직접 고객을 만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D2C 자사몰 사이트를 통해 고객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경험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D2C가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이거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환경 등 어떠한 문제들을 브랜드가 직접 해결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 것, 그 가치에 동의하게 된다면 거기에 돈을 쓰고 브랜드의 팬이 되는 형태임. 대표적인 게 반스, 파타고니아 등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스나 파타고니아처럼 우리 신발을 사면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제품을 사면 지구를 환경을 지켜줄 수 있다는 어떤 파타고니아의 슬로건처럼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 타겟팅. 누군가라는 다수가 아닌 나라는 존재를 위한 소속감을 주는 타겟팅 기법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위한 제품, 브랜드인 것 같은 가치를 주는 것이며 D2C에서는 참여성을 주기 위해 이런 마이크로 타겟팅이 꼭 필요합니다. 10대들을 타겟으로 10대들을 위한 영양소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게토레이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나 그리고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이 어떤 다수가 아닌 나의 어떤 존재에 소속감을 주는 타겟팅 기법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료가 됨. 고객과 동료 의식을 만드는 것. 이때 핵심은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이며 완전히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누군가와 싸우며 소속감을 느끼게 됨. 이런 특징은 세계관이 형성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탕수육의 찍먹 부먹과 같은 나와 같은 동질성을 같은 우리 편이라는 내 편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감동 체험. 네 번째는 바로 감동을 체험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위 세 가지 특징보다 진입 장벽이 가장 낮고 감동 체험의 핵심은 고객이 생각한 것보다 기대 이상의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브랜드는 나한테 신경 안 쓰는데 여기서는 뭔가 1대1 케어를 받는 것 같아 라는 인상적인 경험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는 수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캐스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1대1 케어 서비스를 통해 감동을 주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커머스 시대에 또 새로이 뉴커머스 세계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이 나오고 이러한 어떤 마케팅을 통해 어떤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커머스 이후에 등장한 옴니채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성한 옴니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